자, 오늘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 안 돼. 뭐가 안 돼? 야,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수업을 할 거고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오늘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 제목과 같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단원은 2시간에 걸쳐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가 되게 길죠.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의 필요성과 화력 발전, 조력 발전, 연료 전지 등을 정성적으로 이해하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대 과학의 노력과 산물을 예시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그 신재생 에너지 중 일부는 이미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그 기후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좀 대체하는 발전 방식으로 핵 발전하고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 태양광 발전하고 풍력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이 됩니다. 그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발전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또 그 규모가 커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과서 302에서 307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우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 번은 좀 써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비워놨습니다.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는 무엇이냐면 특징은 친환경적이면서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태양광 발전이 신재생 에너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핵발전 말고 바람을 이용한 풍력 발전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는 이 두 개가 신재생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두 개가 가장 그 많은 발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파도를 이용하는 파력 발전하고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하는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는 조력 발전, 그리고 수소를 이용한 연료 전지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대표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은 요 5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좀 몇 가지 더 있긴 하지만 일단 교과서에 소개된 것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걸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요 파력하고 조력하고 연료전지 요 3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습 목표 순서대로 적었는데요.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는 순서는 조금 달라서 교과서 순서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수 간만의 차, 즉 밀물과 썰물의 차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을 무슨 발전이란다? 조력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 조수 간만의 차이의 그 앞 첫 글자 조자를 써가지고 조력 발전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그 시화호 조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고요. 한번 사진 보시도록 할까요? 이게 시화호 조력 발전소의 모습입니다. 보면 이게 다리의 역할도 해요. 다리이면서 발전소인 곳입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일단 세계 최대 규모였는데요. 그게 깨졌는지는 사실 팩트 체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몇 년 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단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자, 요 조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신재생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의 장점인데요.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거는 공통적인 장점은 아닙니다. 일단 지속적이라는 거는 이제 거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밀물과 썰물은 매일 일어나죠. 그래서 요거는 특이하게도 그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밀물과 썰물은 항상 있으니까. 또 연료가 필요 없어서 비용이 적게 들고요. 오염 물질의 배출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지역만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해 정도가 경제성이 있는 그래서 시아오 조력발전소도 서해 안에 있는 발전소입니다. 요 건설 비용이 비싸요. 크기가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래서 건설 비용이 비싸고 주변 환경에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갯벌 같은 지역이 없어질 수가 있는데 그 갯벌이 그 바다의 청소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면 좀 환경 오염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걸 간접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환경에 변화를 줘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과정 자체에서는 환경 오염 물질 배출이 없지만 이걸 건설하는 과정에서 환경 변화로 인한 환경 훼손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조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잠깐 볼까요? 시야호 혹은 시화 조력 발전소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조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민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밀물과 썰물을 다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시야호 조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민물만 이용하는 발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올 때 이제 터빈을 돌려가지고 바닷물의 흐름을 바로 이용해서 그 바닷물이 바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전자기 유도로 역시 발전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파도의 운동을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를 발생하는 방식이 파도의 힘을 이용한다 라고 해서 파력발전이라고 합니다. 이 파력발전의 장점은 역시 영구적이죠. 파도는 맨날 치니까 영구적이고 부산물이 없고 유지 비용이 적습니다. 단점은 파도도 항상 뭐 센 건 아니니까요. 파도가 약해지면 발전량이 적고요. 기본적으로 발전량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장소를 찾기 어려워요. 파도가 꾸준히 계속 잘 치는 이런 장소를 찾아야 되고 충분히 파도가 높아서 이제 좀 경제성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찾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력발전소 자체는 또 이렇게 방파제 역할을 겸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한번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파력발전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조력발전하고 좀 다른 점은요. 조력발전은 바닷물이 터빈을 돌려요. 네. 근데 파력발전은 파도가 밀려오면요, 공기실이 있어서 여기가 바닷물하고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이거든요. 여기가 밀려오면은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공기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공기의 흐름에 의해 가지고 터빈이 돌아가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터빈이 직접 그 바닷물하고 맞닿아 있지는 않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이제 완충 작용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파제의 기능도 겸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쓰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연료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료전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요 앞에 수소를 붙여서 수소 연료전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연료전지 중에서 일단 제가 알기로는요, 수소를 쓰지 않고 다른 물질을 쓰는 연료전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료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에너지원은 요거는 이제 그 핵융합 반응하고는 좀 달라요. 그 핵융합 반응은 똑같이 수소를 이용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핵에너지가 그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수소 연료전지는 그 화학 반응을 이용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원이 핵에너지가 아니라 화학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화학 에너지는 결국에 그 전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라고 보면 되겠고요. 핵 에너지는 핵 자체가 쪼개지거나 융합하거나 핵 자체가 분열되거나 융합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핵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제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수소 자체가 원자 핵이 바뀌진 않아요. 전자를 내어놓고 받고 이런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화학 에너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수소와 산소의 반응, 산화하는 반응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요. 장점은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이게 그 에너지 변환 과정이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 열 에너지로 바뀌는 비율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크지 않고 굉장히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되게 좋고요. 친환경적이고 소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휴대용 전자기기에서부터 대형 발전소까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소 연료 전지로 가는 전기 자동차가 많죠. 그 전기 자동차도 크게 보면 두 종류예요. 그냥 순전히 배터리로 가는 전기 자동차가 있고 수소 연료 전지로 가는 전기 자동차가 있는데 두 개는 좀 엄연히 다릅니다. 그 배터리로 가는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를 충전해 가지고 가는 거고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자동차는 수소 연료를 주입해서 그 수소 연료로부터 전기를 뽑아내 가지고 가는 방식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주행 거리도 꽤 길어요. 힘도 좋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은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의 대량 생산, 저장, 운송이 아직까지는 좀 어렵고 그래서 비용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금을 좀 적게 부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 이게 순수 생산 비용만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싸지 않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어디서 뽑아내냐면 그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수소가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석유를 정제하는 공장에서 수소도 같이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유 공장 가보면은 이렇게 구형으로 생긴 탱크가 있거든요. 그게 보통 수소를 저장하는 탱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수소 연료 전지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연료를 주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왼쪽이라고 잡을게요. 사실 이 수소 연료 전지는 특징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그 물질 자체가 다르진 않습니다. 다른 화학 전지하고 다르게요. 근데 각각의 극에 투입하는 물질의 종류가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연료를 주입해요. 그래서 이걸 뭐 연료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연료는 수소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로 수소가 들어가요. 요거는 인위적으로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근데 반대편은요, 산소가 들어갑니다. 근데 산소는 임의로 넣는 건 아니고요. 공기 중에 노출시켜 놓으면 됩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있으니까. 근데 화학 반응의 앞에 그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원래 산소는 O2인데요. 2분의 1을 좀 붙여 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소가 전자를 잃어요.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를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여기 전해질 용액을 통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자를 좀 더 잘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의 원자가 있고 이게 내놓으려고 하는 경향의 원자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수소하고 산소를 비교했을 때는 산소가 좀 더 전자를 잘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게 됩니다. 수소 분자 하나가 이제 전자를 잃는 과정을 보면 이제 두 개의 수소 이온이 생기면서요. 그러면 전자를 잃게 되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전자가 부족해지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 변화가 없고 주위에는 전자가 이제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를 내어놓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수소가 전자를 잃으면 산화예요, 반원이에요? 산화요. 너 배웠지, 산화는? 네. 전자를 잃어서 산화됩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전자를 잃어서 산화가 됩니다. 이게 왜 마이너스 극이 되느냐? 결국에 수소가 전자를 내어놓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 두 녀석은요 이동 경로가 좀 다릅니다. 요 수소 이온은 전해질 용액을 통해서 요 반대극으로 갑니다. 반대극으로 가고요. 잠시만요. 화살표를 요쯤 하지 말고 가운데쯤을 하십시오. 밑에 쓸 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요 전자는
요 도선을 따라서 요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요 제가 노란색으로 화살표를 그린 거는 요 전자의 이동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전류는 어느 방향이겠노?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겠지? 네. 이렇게 치면은 여기가 플러스 극, 여기가 마이너스 극 맞죠? 네. 전류는 전지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야 되죠. 전자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자를 내어놓는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 극입니다. 그러면 요 도선을 통해서 넘어온 전자하고요, 두 개의 전자죠. 그 다음에 요 전해질 용액을 통해서 넘어온 두 개의 수소 이온 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 분자. 요렇게 합치면 뭐가 됩니까? 물. 예, 이렇게 맞추면은 물이 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소 연료 전지는 온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뜨거운 물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 과정 자체에서 전자가 도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전류고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고요. 부산물로는 물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 물질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이제 산소가 전자를 얻는 과정이죠. 전자를 얻어서 무엇이 된다? 환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에서 일어나는 것은 산화 환원 반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그래도 생각할 게 있죠. 쉽지가 않죠.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자,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수소 분자가 연료가 되는 거죠. 수소 기체가 연료가 되는 겁니다. 그 연료는 액체 상태로 집어넣어요. 근데 이제 그게 증발해 가지고 이제 기체 상태로 작용을 합니다. 그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액체 상태로 주입하지만 안에서 엔진에서 작동할 때는 기화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전자를 잃고 두 개의 수소 이온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개의 전자를 내어 놓습니다. 이 중에서 요 수소 이온은 무엇을 통해서? 전해질을 통해서, 전해질 용액을 통해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무엇을 통해서? 도선을 통해서. 도선을 통해서 이동하니까 이 녀석이 바로 이 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이제 전자가 도선을 통해서 플러스 극으로 넘어가고요. 반대편 극에는 이제 대기하고 노출되어 있으면은 대기에는 산소가 충분히 있죠. 그래서 산소가 결합을 해서 뭐가 된다? 물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때 물은 그 온수입니다. 그래서 연료인 수소가 산화하는 반응을 통해서 따뜻한 물이 되는 과정에서 전자의 흐름은 전류로서 전기에너지의 형태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울산 지역에도 이 수소 연료를 이용한 버스가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생긴 거? 딱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봤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수소 연료 전지 버스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특징이 머리가 좀 커요. 왜냐면 여기에 연료가 들어갑니다. 연료가 들어가가지고, 왜냐하면은 이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의 또 단점 중에 하나가 사실 수소 자체가 폭발성이 있어요. 그 휘발유보다도 조금 더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장에 놔두면은 조금 안전한 게 폭발을 하더라도 이쪽으로 폭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쪽은 좀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위쪽에다가 연료 탱크를 올려놓은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는 저는 한번 시승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진짜 조용합니다. 조용해가지고 그래서 그 조용한 게 너무 문제가 돼가지고 인위적으로 엔진 소리를 내기도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피커가 달려 있어가지고 엑셀을 밟으면 그냥 웅 하고 그냥 인위적으로 소리를 내서 보행자의 안전을 좀 지키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조용하면 운전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보행자가 차 소리를 못 들으니까 소리를 듣고 피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정도로 조용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게 많이 좋아져가지고 한번 충전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충분히 가고요. 거의 왕복을 완전히 하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부산에서 서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정도라고 하고요. 그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하고 좀 다르게 그 힘도 좋아요. 힘도 좋아가지고 이제 그 힘이 좀 부족하다라는 전기 자동차의 단점 같은 경우도 해소가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근데 울산은 아직 조금 불편한 게 충전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말에 가면은 막 줄 서서 충전해야 되고 그런다 하더라고. 근데 그게 한 몇 년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충전소가 더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3, 4년 전에 충전소가 3개 있었어요. 울산에. 그래서 이제 주말마다 충전을 일부러라도 이제 하러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아마 늘어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이제 자가용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도 이제 상용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1년 3월) 고2 물리학원 13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나는 각각 우리나라의 조력발전소와 파력발전소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요게 조력발전소겠네요, 그죠? 다리의 역할도 하고요. 근데 파력발전소는 요 안에 이제 공기층이 있어요. 그래서 파도가 칠 때마다 공기 압력이 달라지면서 이제 공기가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죠. 1번 볼까요? 가는 조력발전소죠. 설치 장소에 제한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 조소 간만의 차이가 큰 곳에만 설치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만 좀 경제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 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죠. 나도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생 가능한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내일도 존재하고 모레도 존재하고 1년 뒤에도 존재하고 100년 뒤에도 존재하고 1000년 뒤에도 존재하는 지구의 나이 정도까지 존재를 하는 그런 게 이제 재생 가능한 겁니다. 뭐 각종 파도, 기상 현상들 있죠. 비 오는 거랑 뭐 파도, 바람, 태양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 틀렸죠. 파도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 거 있죠. 뭐 있었습니까? 수소 연료 전지. 예, 수소 연료 전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는 파도의 상황에 관계없이 발전량이 일정하진 않죠. 파도도 날씨에 따라서 많이 칠 때도 있고 적게 칠 때도 있습니다. 조수 간만은 거의 날씨에 영향이 없지만 파도는 날씨에 영향이 있습니다. 가와 나는 우리나라의 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니죠. 아직까지도 석탄 화력 발전소하고 천연가스를 이용한 화력 발전 그리고 핵발전 요게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번이 답이 되겠다. 자, 2021년 3월 고2 물리학원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버스에 대한 신문기사 중 일부인데요. 2021년 무슨 시는 2025년까지 친환경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11곳을 구축할 예정이다. 울산보다는 규모가 크네요. 연료전지를 사용한 수소버스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이용한 버스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가 되겠습니다. 높고. 예. 이게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요.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열에너지로 바뀌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기껏해야 따뜻한 물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엔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뜨겁죠.
굉장히 뜨겁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열에너지로 바뀌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열에너지로 바뀌는 비율이 적어야지 효율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연료 전지가 기존의 화석 연료를 이용한 엔진보다 효율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일단 틀렸네요. 높고. 예. 주행할 때 버스 연료 전지 내부에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생성물로 뭘만 나와요? 예, 물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적이죠. 그래서 딕은 맞습니다. 자, 기억 확인해 볼까요? 기억 연료 전지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죠. 예. 그래서 기억 딕을 해서 4번이 답이니까 사요나라. 예. 예. 다음 시간에 이제 내용으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녹화는 여기까지 마치는데 영상은 3개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관련된 영상들 한번 보면서 오늘 했던 내용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